안녕하십니까, 덕후맨입니다. 버스 운전 자격시험 기출보고 및 예상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로 구내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노선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은 군,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죠? 농어촌이죠. 농어촌, 군 단위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버스 운송 사업은 군 단위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노선을 정하고 자동차를 사용해서 승객을 운송하는 사업입니다. 횡단보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완전히 지워지거나 포장공사로 덮여진 경우, 이런 경우는 횡단보도라고 볼 수 없겠죠.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있으나 표지판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횡단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면 표시가 포장공사로 반은 지워졌다, 그래서 반은 남아있죠. 횡단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로 표면이 포장되지 않아 횡단보도 표지판으로 설치했다, 이 경우에도 횡단보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완전히 지워져 버려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 경우는 횡단보도로 볼 수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완전히 지워지거나 포장공사로 덮여졌다면 횡단보도의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지시표지, 이 경우에는 그 단어들을 잘 봐야 합니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기계 지시의 내용을 어떻게 했다고요? 노면에 기호 문자로 표시한다. 노면, 이것은 노면에 표시했기 때문에 노면 표시입니다. 그래서 바르지 않은 것이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규제 표지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라는 말이 규제가 나오죠. 주의 표지는 뭐뭐에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라는 워딩이 안 나와도 상태가 위험하다, 도로 상태가 위험하다, 또는 여기 주위에 위험물이 있다, 주의하시오 라는 내재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의.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시죠. 주의 표지입니다. 보조 표지는 주의 표지, 규제 표지 등 지시 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보조 표지는 보충하여라는 말이 반드시 나옵니다. 여기서 틀린 것은 노면에 표시하는 것은 지시 표지가 아니라 노면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에 켜야 할 승합자동차의 등화는, 지금 보시면 여기까지는 일반 자동차가 켜야 되는 야간 등입니다.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 실내 조명등은 승합하고 택시, 영업용 승용차는 실내 조명등까지 켜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묻기를 승합자동차라고 물었으니까 전조등 켜고 차폭등, 미등, 번호등에다 실내 조명등까지 켜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중앙선 침범, 통행구분 위반,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갓길 통행. 중앙선 침범하고 갓길 통행이 범칙금 얼마냐 그러고 물었습니다. 중앙선 침범과 갓길 통행은 승용차는 범칙금이 6만원이죠. 승합차는 범칙금이 7만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6만원은 없고 7만원짜리는 있네요. 그럼 이걸 묻기를 지금 뭘 물었어요? 지금 승합자동차의 경우를 묻고 있다, 이렇게 보고 답을 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이나 갓길 통행은 범칙금이 6만원, 7만원인데 여기서는 승합자동차로 물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원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갓길 통행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입니다. ABS 조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BS가 정상이면 ABS 경고등은 점등된다? 점등등은 켜지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 켜지는 거죠. 이건 틀린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ABS 차량은 급제동할 때 핸들 조향이 가능합니다.
ABS 차량이라도 옆으로 미끄러지는 위험은 방지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급제동할 때 브레이크 페달을 버스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계속 밟고 있어야 됩니다. 이 밟으면 드드드드 가죠. 그때 그냥 놀라가지고 발을 떼버린다. 그러면 브레이크 작동이 안 되죠. 드드드 할 때까지도 멈출 때까지 계속 밟고 있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ABS가 정상이라면 ABS 경고등은 소등돼야겠죠. 켜지지 않아야 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ABS가 정상이면 경고등은 소등됩니다. 계속 점등되고 있다면 점검이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출발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후사경을 조절해서 충분한 시계 확보해야겠죠. 핸들을 신체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배터리액이 넘쳐 흐르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이것은 배터리액이 넘쳐 흐르지 않았는지 이거는 운전이 끝난 다음에 운전 후에 확인할 사항이죠. 엔진을. 주차 브레이크를 해체해서 경고등이 소등되는지 점검한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주차 브레이크 해체한 다음에 경고등 소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액이 넘쳐 흐르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은 운행 후에 엔진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운전을 할 때 주변 확인 시 주의해서 봐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른 차로의 차량 주의해서 봐야겠죠. 신호등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는지도. 근데 안전공간, 안전지대를 그렇게 주의해서 볼 필요는 없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전교차로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각기 빠져나갈 길들이 있습니다. 돌다가 자기가 가야 할 길로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이것이다 그러면 인접도로에 대해서 가장 접근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가다가 자기가 가야 할 길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인접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준다. 맞습니다. 신호교차로에 비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가 아니라 적게 든다죠. 왜? 신호등 안 세워도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2번은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비해서 상충, 서로 충돌하는 횟수가 적습니다. 교차로 진입과 대기에 운전자의 의사결정이 간단합니다. 얼마나 기다렸다 가야 될지 뭐 이런 거 볼 거 별로 없이 차 없으면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자기가 빠져나갈 곳에 빠져나가면 됩니다. 의사결정이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안전운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자석 안전띠 착용 의무 맞습니다. 주변의 교통 흐름에 따라 적정 속도 유지 맞죠? 느린 속도의 앞차를 추월할 경우에는 추월선 즉 앞절기 차로를 이용해서 하고 추월이 끝나면 즉시 주행차로로 복귀합니다. 맞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빠른 속도로 가속하고 진입한 후에는 안전하게 감속한다. 자, 이게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을까요?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안전하게. 그러니까 이미 이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가속 구간에서 높였죠. 이제 진입이 들어갑니다. 진입이 들어갈 때 천천히 안전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갈 때까지 빠르게 들어갔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는 차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안전하게라는 표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가속하고 틀렸고 들어가서는 이제 가속해서 다른 차와 속도를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진입은 안전하게 천천히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지 않다 하더라도 정답을 이렇게 고르셔야 합니다. 진입은 안전하게 천천히 가속한 다음에는 빠르게. 정답은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방호 울타리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 방호 울타리는 뭡니까? 이 도로의 가에 이 펜스 쳐놓은 거 있죠. 펜스 쳐놓은 거. 이게 방호 울타리입니다. 그럴 때 이게 무단횡단도 방지하죠. 이게 쳐 있으니까. 그래서 무단횡단 방지하고 긴급자동차의 주행을 원활하게 한다. 이거에 또 긴급자동차 주행이 원활합니까? 오히려 갓길이 있는 게 더 원활하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자동차를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이 가려다가도 이 펜스가 있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겠죠. 복귀시킨다. 맞죠? 탑승자의 상해나 자동차의 파손, 이쪽으로 넘어져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걸 방지해준다. 그러면 상해나 자동차의 파손을 감소시킬 수 있겠죠. 틀린 것은 방호 울타리가 긴급 자동차의 주행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가이드 펜스가 방호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장된 길 어깨 갓길에 대한 설명, 이거는 갓길에 대한 설명이죠. 긴급 자동차 주행을 원활하게 한다 하는 2번은 어깨길, 갓길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방호 울타리의 기능은 아닙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일시 정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차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사람 다니는 보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건물이 있어서 이 건물 주차장을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보도를 통과해야겠죠. 이럴 때는 반드시 뭐 합니까? 일시정지한 다음에 서행해야 합니다. 이 보도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도로 외의 곳을 출입하는 때에는 도로 외의 곳이 보도죠.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일시정지입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철길 건널목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여기까지 가면 서행이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거. 근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다. 그러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맞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에 통행이 허용된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차 도로가 아닌 곳으로 통행할 때, 건물 주차장을 통행할 때, 이 보도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 일시정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내리막길에서 풋브레이크만 사용하게 되면 라이닝의 마찰에 의해 제동력이 떨어지므로 풋브레이크만, 즉 발브레이크만 사용하지 말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해야 된다.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 내리막길에서는 풋브레이크만 사용하면 라이닝이 마모된다. 그래서 내리막길에서는 안전 브레이크, 엔진 브레이크. 갓길, 길 업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장소로 제공됩니다. 갓길이죠. 곡선도로의 시거가 감소하여 교통상의 안전성이 확보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자, 도로가 이런 식으로 곡선도로일 경우에 이쪽 갓길이 있으면 차가 이쪽으로 좀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시야가 이쪽을 좀 더 볼 수 있단 말이죠. 시거가 좀 더 넓어요. 근데 곡선도로의 시거가 감소하여 갓길이 없을 경우가 더 감소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이렇게 2가 되겠고요. 고장차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이 갓길에다가 그렇죠. 고장차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서 교통안전을 방지할 수 있죠. 도로관리 작업장이나 지하 매설물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갓길에다가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갓길이 있는 경우에는 시거가 증가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갓길은 곡선도로의 시거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교통상의 안전이 확보됩니다. 핸들 옆 조명 스위치 2단계에서 어떤 등이 켜집니까? 1단계 하면 어디까지 켜지죠? 여기까지 해서 여기까지 켜지죠. 차폭등, 미등, 번호판, 계기판까지 켜지죠. 한 단을 더 올려서 올라가면요. 2단계까지 가면 전조등까지 켜지는 거예요. 전조등까지. 그래서 2단계에서 마지막 켜지는 건 전조등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게시판 등까지, 2단계 가면 차폭등, 미등, 번호판, 게시판 등에다가 전조등까지 켜집니다.
주행 중 차의 앞바퀴가 터졌을 때 방어운전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차의 앞바퀴가 지금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차량 주변으로 가까이 가면 안 되겠죠. 핸들을 단단하게 잡아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의도한 방향, 갓길 쪽이겠죠. 유지한 다음 속도를 줄인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요. 수시로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해서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급제동을 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겠죠. 틀렸죠. 차가 한쪽으로 미끄러는 걸 느끼면 핸들 방향 쪽으로 방향을 틀어주며 대처한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 빙판길에서의 운전요령이죠. 빙판길에서는 차가 한쪽 방향으로 쏠리면 그쪽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면 더 전복되거나 어려워지니까 그쪽 방향으로 핸들을 잡고 돌아준다. 이건 빙판길에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맞는 것은 그렇죠. 앞바퀴가 터졌다. 핸들을 단단하게 잡아서 쏠리는 것을 방지하고 의도한 방향으로 가서 속도를 줄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운전자의 사명과 기본 자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운전자는 공인이라는 사명감 수반되어야죠.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 양보하려는 자세로 운전한다. 맞습니다. 운행 중에 발생하는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추측운전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추측운전. 예를 들면 이런 골목길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 길을 15년 동안 다녔습니다. 15년 동안 다닐 때 내가 갈 때 한 번도 사람이 튀어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대로 통과합니다. 아무도 안 나오겠지. 추측. 15년 동안 나온 적이 없어. 이렇게 추측운전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추측운전한다. 안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3대 요인 중에 차량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적하. 과적했다는 거죠. 부속품에 고장이 있다. 차량 구조장치에 문제가 있다. 이건 전부 차량 요인입니다. 도로 구조는 뭡니까? 이거는 도로 요인이죠. 차량 요인이 아니고 도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무 같은 것이 타는 냄새가 날 때 자동차의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전선줄에 피복이 타는 냄새, 고무 타는 냄새 비슷하죠. 어떤 부분이죠? 전기장치 부분. 피복 타는 냄새가 이렇게 날 수가 있습니다. 안전운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전 중 피곤함을 느끼면 운전을 지속하기보다는 차를 멈추도록 한다. 맞죠? 운전 중 눈은 한 곳에 집중하여 보면서 다른 곳으로 서서히 눈을 돌린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한 곳을 집중한다. 이러면 눈의 피로도도 더 오고 시야도 좁아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곳을 두루두루 살펴야겠죠. 한 곳을 집중하여 틀렸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 정기적으로 차를 멈춰 나와서 가벼운 체조한다. 눈이 감기거나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다면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공기를 환기시켜준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커브길 주행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커브길을 주행할 때 급핸들 조작이나 급제동을 하지 않습니다. 맞죠?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 중앙으로 치우쳐 운전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겨울철에는 노면이 얼어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심해서 커브길을 운행해야겠죠. 맞습니다. 주간에는 전조등, 야간에는 경글을 사용하여 차의 존재를 알린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요? 그렇죠. 주간에 경음기 사용하고 야간에는 그렇죠. 전조등으로 깜빡깜빡해서 나의 차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야간에는 전조등을 사용하고 이렇게 커브길에서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겁니다. 주간에는 경음기, 야간에는 전조등.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타이어 마모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커브 구간이 반복될수록 타이어 마모를 줄일 수 있다. 이거 그냥 틀렸죠.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커브 구간이 많이 반복될수록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죠. 왜냐하면 이 돌아가려고 하는 원심력은 이렇게 튕겨나가려는 거죠. 이걸 잡아주면서 가기 때문에 마찰력이 더 심한 거죠. 그래서 커브 구간이 반복될수록
타이어 마모가 늘어납니다.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죄송합니다.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미끄러움을 생기게 하는 마찰력은 타이어 마모를 촉진시킨다. 죄송합니다. 화면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노면 사이에 미끄러움을 생기게 하는 마찰력은 타이어 마모를 촉진시킨다. 맞죠? 포장도로는 비포장도로를 주행했을 때 타이어 마모를 줄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틀린 것은요. 커브 구간이 반복될수록 타이어 마모가 증가하게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수막 현상을 방지하게 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수막 현상을 방지하려면 저속으로 운전하는 것이 맞죠. 고속일수록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타이어의 공기압을 조금 낮게 한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해야 합니다. 타이어에 공기가 좀 들어가줘야 수막 현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를 사용해야 한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심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속도가 빠를수록 원심력은 커지죠. 원심력은 무게나 속도와 상관없다. 틀렸습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원심력, 이런 커브길을 돌 때 원심력이란 건 뭡니까? 밖으로 튕겨 나가려는 속성, 이것이 원심력이죠. 이렇게 돌 때 자꾸 이쪽으로 나가려는 것. 이것은 무게가 무거울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나 속도와 상관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운행기록 분석 결과의 활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 자동차 운행기록을 분석 결과합니다. 나옵니다. 그러면 자동차 운행관리에 사용하고 운행 체계 개선하는 데 사용하고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관리 개선 맞습니다. 교통수단의 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 부분이죠. 교육훈련은 맞는데 교통수단 이용자면 누굽니까? 승객이죠. 승객.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가지고 승객을 교육한다? 이건 아니죠. 누구를 교육해야죠? 운전자를 교육해야죠. 운전자. 과속은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운전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써야지 승객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가 승용차에 탑승했을 때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꼭 승용차라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승용차의 앞좌석에 앉히지 않습니다. 뒷좌석에 앉혀야죠. 근데 앞좌석에 앉히도록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게 옳지 않은 거, 이게 정답이 되겠죠. 문은 어린이가 열고 닫지 않게 하고 어른이 열어주고 닫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차에서 하차할 때는 어린이와 같이 하차해야 합니다. 어린이만 먼저 하차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고 납니다. 여름철 주차 시 어린이를 차 안에 혼자 방치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저상버스의 기준으로 지면으로부터 실내 승객석 위치 바닥 최저 높이. 저상버스는 높이가 낮은 버스죠. 얼마입니까? 340mm 이하입니다. 높이가 340mm 이하입니다. 저상버스는 버스하고의 이 높이가 340mm 이하라는 거죠. 그리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고 경사판이 장착되어서, 그렇죠. 유모차도 그냥 밀고 올라갈 수 있고 장애인도 휠체어 그냥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저상버스 340mm 이하가 되겠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BIS,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도입을 통한 기대 효과, 교통 체증의 효과적인 개선. BIS를 도입했다고 그랬고 교통 체증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답은 1번이에요. 운행 정보, 그러니까 뭐죠? 버스 정류장에 있으면 뭐 230번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버스 인포메이션, 버스 정보 시스템이에요. BIS입니다. 그래서 이 BIS가 있을 때는 이러한 어떤 효과는 볼 수 있겠죠. 과속운전, 난폭운전 그냥 다 뜨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무정차, 결행, 불규칙한 배차 이런 것들은. 근데 교통체증까지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8번에 1번 BIS를 도입했다고 그래가지고 교통체증까지 막아주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버스 요금 체계의 유형이 아닌 것은 단일 운임제, 어딜 가든 똑같은 운임이다. 구역 운임제, 구역에 따라서 운임을 달리한다든가 거리 체감제, 일정한 거리까지는 20% 할증했다가 이제 거리가 넘어지면서 15% 할증, 더 멀어지면 10% 할증, 이런 식으로 요율이 체감되는 거예요. 요율이. 거리에 따라서 요율이 체감되는 거. 구간 체감제,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도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정답을 외워두는 것이 가장 편할 수가 있어요. 버스 요금 체제의 유형이 아닌 것은 그러면 구간 체감제는 도입하고 있지 않다. 거리 체감제는 도입하죠. 도입하고 있는 것이 이겁니다. 단일 운임제, 구역 운임제, 거리 운임 요율제, 거리 체감제, 이건 지금 이제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간 체감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행 전후의 안전수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운전석은 되도록 주행 중에 조작한다. 그러니까 아주 사고 날 확률이 높죠. 주행 전에 핸들하고 거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맞춰서 주행해야지, 주행하는 도중에 운전석 앞으로 뒤로 밀면서 조정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전부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좌석은 출발 전에 조정하고 주행 중에는 절대로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